안녕하세요. 꼬마북TV의 신지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그림책이 수학적 능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 그림책, 수학적 능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렸죠. 육아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어떤 수학 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한국 수학 그림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한국과 미국의 수학 그림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국내에서 출간된 수학 그림책을 가지고 3세에서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4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수학 그림책에 관한 논문이 많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4편의 논문에서는 모두 수학 그림책이 유아의 전체적인 수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수화 연산, 측정, 규칙성, 자료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수학적 과정 기술하기, 문제 해결하기, 의사소통하기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 유능감, 끈기 등 수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수학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개념, 수학적 과정 이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적 의사소통하기 및 표상 활동이 수학적 관계, 분류, 패턴과 측정 부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며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어휘 사용을 강조한 그림책 관련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구체적으로 수화, 연산, 측정, 자료 분석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또 이 어휘력과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간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수학 그림책과 관련된 활동은 유아의 전체적인 수학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연산, 측정, 분류, 관계, 자료 분석, 규칙성, 수학적 과정과 자료 이해 등에 효과적이며 수학에 대한 흥미, 유능감, 끈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수학 그림책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수학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국내에서 출간된 수학 그림책 전집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수학적인 개념과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서사, 스토리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출판사의 수학 그림책이라는 기획 아래에서 작가님을 섭외하고 각각 수학적 개념을 넣어서 그에 맞는 이야기를 창작해 달라는 형식으로 제작되다 보니 장점은 수학 그림책 전집 한 지를 구입하면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약간의 단점은 전집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적 개념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글과 그림이 조금 아쉬워서 재미가 덜하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수학적 개념과 이야기가 둘 다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실제 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단행본 수학 그림책 내용 분석을 한 연구 논문들이 2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그 논문에서 살펴본 수학 그림책 단행본에서도 조금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수학적 탐구 영역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수화 연산, 공간과 도형 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규칙성 이해하기와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에 대한 개념은 매우 미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 그림책이 가진 플롯이나 언어적 표현력, 주제 등에서 다소 제한적이고 다채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가정에서 수학 그림책 단행본이나 전집을 많이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각 수학적 개념의 비율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수학 그림책을 보면은 전집 같은 경우에는 책 등이나 책 표지에 수학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산, 도형, 측정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소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단행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보면서 분류를 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는 권수가 엄청 많은데 어떤 주제는 너무 비율이 적거나 아예 우리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개념이라서 전집에서도 비중을 조금 덜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수학 능력 수준을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의 수학적 개념을 다룬 그림책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학 그림책 전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활동지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수학 그림책 전집을 구입하면 이렇게 워크북처럼 활동지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활동지는 내가 연산에 관한 수학 그림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바로 그걸 풀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풀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학 그림책이라는 것이 사실 교과서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기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서서히 길러가는 것이 포인트다 보니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아이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수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어를 못하면 수학을 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수학 그림책도 어휘와 문장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활동지를 모두 다 푸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학 그림책 전집과 활동지를 아이의 연령, 수학 능력 수준에 비해 조금 일찍 들이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게 그림책을 그냥 쭉 읽게 하시고, 예를 들어 연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확립하면 그 다음에 연산에 관한 활동지를 풀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고 수학 그림책에 대한 흥미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비해서 너무 이르게 수학 그림책을 읽히고 또 활동지를 바로바로 풀게 했다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히고 또 그로 인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아이는 두 번 다시 수학 그림책 근처에도 안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천천히 자신만만할 때 풀게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수학 그림책 단행본들을 좀 영상에 다 담아보려고 하다가 어차피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뭐 캡처하든지 그 정보를 적든지 하는 게 번거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한국 수학 그림책 단행본 또 미국에서 출간된 영어 수학 그림책 단행본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그 리스트를 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꼬마북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럼 그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수학 그림책 추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